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캐나다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날씨가 따뜻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지내고 있는 캘거리는 겨울치고 살짝 온도가 높아서 예년보다는 따뜻한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제가 한 1년 전쯤에 서방이를 인터뷰로 모셔가지고 캐나다 자동차 정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 공감도 많이 해주셨고, 이번 영상에서는 캐나다 정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전편 영상을 보시고 이번 편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캐나다에서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는 진이라고 합니다. 원활한 인터뷰 진행을 위해서 반말로 하겠습니다. 저희 존댓말을 하면 오그라들어서 인터뷰가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지난 한 1년 전쯤에 찍은 영상이 캐나다 자동차 정비사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 영상이었잖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 특히 플랫레이트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딥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너에게 인터뷰를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제안을 줬지. 응해줘서 되게 고마워. 바로 시작을 할게. 우선 자동차 정비사라는 직업이 캐나다에서는 주마다 다르다는 거를 꼭 알아야 될 것 같아. 우리는 알버타 주 기준이고 다른 주는 몰라. 이 영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 정비사는 알버타 주 기준이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있어. 내가 처음 왔을 때 어프렌티스랑 저니맨이랑 레드실, 블루실 용어가 되게 많은 거야. 나는 이거가 도대체 뭐고 차이점이 뭔지가 너무 궁금해. 어프렌티스, 저니맨, 블루실, 레드실 이게 도대체 뭐야? 일단 프렌티스라고 하면 캐나다 이제 트레이드 직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이제 각 그 트레이드마다 규정이 달라. 특정 트레이드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직업으로 일을 하려면, 내 말은 그 타이틀로 일을 하려면 어프렌티스가 신청이 되어 있고 그 어프렌티스가 돼야만 그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어, 법적으로. 그러면 정비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어프렌티스인 거야? 또 제2 자동차 정비 안에서 나눠지는데, 예를 들면 타이틀이 오토모티브 서비스 테크니션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정말 자동차 정비 일을 하게 되면 어프렌티스가 되어야 돼, 최소한. 그게 아니라 타이어나 오일 체인지 같은 그런 일만 만약에 전담으로 한다 그러면 타이틀이 이제 룹 테크니션이나 타이어 테크니션으로 들어간다면 어프렌티스가 아니어도 돼. 어쨌든 정비 일을 하려면 최소한 어프렌티스가 되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고, 이 어프렌티스 과정을 마치고 난 사람한테 이 서티피케이트를 줘, 자격증을 주는 거지.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흔히 저니맨이라고 불러.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알버타 같은 경우는 블루실이라는 거는 내 생각엔 공식적으로 있는 이름은 아니야. 왜냐면 그 레드실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타이틀이 있고, 블루실은 그냥 내가 알기로 알버타 안에서, 이거 보여줘도 되나? 이게 레코드북이거든? 어프렌티스 진행하면 이 어프렌티스 여기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게 팔아요. 그래서 이걸 블루북이라고 불러. 그냥 이게 원래는 뭐 레코드북, 포트폴리오 이게 정식 명칭인데 흔히 우리는 블루북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과정을 진행하면 시간이랑 이런 작업한 거 이런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끝내면 저니맨 라이센스가 나와. 그러니까 요거만 끝낸 사람들을 블루실이 있다고 불러. 그냥 블루실은 결국 이 알버타 주 안에서 요 어프렌티스를 끝낸 사람을 블루실이라고 부르고, 레드실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게 빨간색 인장이 있거든? 이게 레드실이야. 이 레드실은 특정 트레이드에만 있어. 자동차 정비는 그 트레이드에 속해. 그래서 이 레드실은 뭐냐면 각각의 주가 아니라 캐나다 전체에서 통용되는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을 의미해. 알버타 기준으로 이 4년 과정인데 4번의 시험을 보고 10개월 동안 계속 일을 하고 학교도 4번 갔다 오고 하면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블루실이라고 부르고, 알버타 주 안에서는 저니맨으로 일을 할 수 있지. 하지만 다른 주로 옮기게 되면 그거를 인정받지 못해. 근데 치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레드실 시험을 봐야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레드실 시험이 뭐냐면, 이것도 그냥 흔히 레드실 이그잼이라고 부르는데 공식적으로는 인터프로빈셜 이그잼이야.
그게 이제 전 주에서 통용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전 주는 퀘벡주는 항상 제외야. 퀘벡주는 요 모든 어프렌티스 과정에서 다 독립적이고, 퀘벡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이 레드실 시험을 통과해서 레드실 자격을 받게 되면 캐나다 전역에서 자동차 정비사로 일을 할 수 있지. 아, 좀 다르구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알버타용 레벨이 있는데 그것도 똑같아. 그 레벨은 알버타에서만 통용이 되는데 주를 이동하면 우리는 뭐 별도 그런 시험이 없고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 근데 너네는 전환의 개념이 아니라 레드실이라는 시험을 봐서 아예 자격증을 취득한 그걸 사람만이 받아야 돼. 다른 주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알버타에서 만약에 이 어프렌티스 과정을 끝내서 전임의 라이센스를 받으면 일단은 라이센스에 이 빨간 도장이 없어. 그 상태에서 그 인터프로빈셜 리그잼을 또 신청해서 그걸 통과해야지 그 자격증에 이 빨간 도장이 찍혀서 나와. 그럼 대부분 다 레드실을 가지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알버타에서도 어프렌티스 과정 끝내서 자격증을 받으면 대부분 레드실 시험 봐서 대부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없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 근데 업체에서 취업을 할 때 레드실을 가진 사람을 더 선호하나? 여기 캘거리에서는 그냥 거기 잡 공고에 그렇게 써 있어. 그냥 전임맨 5월 레드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 그래서 뭐 이거 두 개를 특별하게 차별하지는 않는 것 같아, 이 안에서. 한마디로 어프렌티스는 전임맨이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 전임맨은 서티피케이트 취득한 사람, 그리고 블루실은 알버타 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전임맨, 레드실은 캐나다 전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전임맨,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보면 되지. 두 번째는 내가 댓글이나 이런 메일로 또 보내주신 분들이 또 계시고 한국에서 이 정비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만족도가 높은지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거야. 혹시 누군가가 정비사 할까 말까요? 라고 묻는다면 너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나도 댓글을 봤는데 생각보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나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근데 뭐 내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되게 안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 무조건 하면 안 되냐는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모든 직업에는 여기도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은 이 플랫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면은 그걸 판단하기 좀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장단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플랫레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겠네? 저번에는 이제 플랫레이트가 뭔지는 얘기를 했었잖아. 이게 간단하게 다시 얘기해줘. 플랫레이트가 뭐냐면 내가 존재하는 시간에 따라서 페이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끝낸 작업량에 따라서 페이를 받는 시스템이라는 거지. 자동차 정비사에 대한 장점은 결국 이 플랫레이트이 장점이야.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장점이 뭐냐면 이게 내가 일을 한 거에 따라 페이를 받기 때문에 내가 작업을 많이 끝내면 똑같은 시간 대비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내가 시간 관리를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모든 거를 내가 다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지. 큰 장점 중에 하나야. 질문. 그러면 네가 말했잖아. 네가 시간을 컨트롤 할 수 있다. 플랫레이트에서는. 그럼 출퇴근 시간을 내 가족 패밀리와 나의 루틴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 그거는 아니야. 그게 그거는 아니야? 아니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샵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했던 데 같은 경우는 정해진 스케줄은 7시 반부터 4시 반까지였어. 또 질문. 그럼 내가 4시 반이 됐는데 작업을 하고 못 끝내고 있는 거야. 근데 4시 반이 됐어. 난 집에 가고 싶어. 바이바이, 난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 그것도 자기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해. 5시까지 일을 해. 부모가 애를 안 데리러 왔네? 난 5시까지 스케줄이니까 애 버려놓고 빠이빠이 할 수는 없잖아. 이게 사람이 사는데 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그러면 사람들이. 두 번째 장점은 뭐야? 두 번째 장점은 혼자 일하는 거야. 독립적인 거지. 이게 모든 작업이 내가 라이센스가 있는 테크니션이면 모든 작업이 내 이름으로 나가. 그러니까 뭐 차가 왔을 때 인스펙션을 한다거나 작업을 하면 내 이름으로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수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남이 뭐라고 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하지만 이것도 샵 분위기마다 좀 다르기는 해. 너의 판단이 틀린 경우는 없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를 해? 틀릴 수도 있지. 근데 나도 라이센스가 있고 내가 교육받은 게 있고 경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한 방식이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기는 또 어려워.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잘못해서 차가 다시 이상해졌어.
그러면 나한테 돌아와. 내가 작업을 끝내서 오케이 하고 보냈어. 근데 뭐 다음날 다시 와가지고 소리가 나. 뭐가 새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다시 봐야지.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가 스스로 처리하기 때문에 편한 것도 있어. 난 그것도 좋았어. 독립적인 게 커스터머까지 네가 만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 다른 장점은 없어? 수입이 그나마 나쁜 편은 아니야. 왜냐하면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흔히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쪽에서는 8시간 만약에 일을 하면 내가 작업량으로 8시간 만들면 똑같잖아. 나 8시간 일했고 8시간만큼 작업했어. 8시간 페이를 받잖아. 그러면은 그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일한 사람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럼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저번에 시급 30불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올라줘서 35불. 대충 토요타가 조금 줄였단 말이야. 다른 데는 거의 35불에서 50불.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 정도. 레인지가? 토요타도 35불이 시작이고 바로 걔네가 요구하는 트레이닝 뭐 몇 개 들으면 뭐 몇 불 올라. 그러니까 뭐 시작을 뭐 35에서 40불 사이로 봐도 되는 거지. 그 딜러십에서 일하는 테크니션들의 평균 웨이지가 한 40불에서 40불에서 50불 사이가 50불 될 거야. 사이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 대충 그냥 낮게 잡아서 35불이라고 쳐도 만약에 브레이크 이븐 하면 하루에 8시간이잖아. 1년에 아마 한 7만 얼마 나올 거야. 7만 불 정도. 그렇게 못 버는 건 아니니까 그냥 뭐. 자, 그러면 이제는 단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게. 단점 첫 번째, 가장 큰 단점은 뭘까? 단점은 이 작업을 배분받는 방식이랑 워런티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결국 이런 게 단점이 되는 이유는 플랫 레이스로 페이를 받기 때문이야. 이게 이제 작업 배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얘기를 하려면 메카닉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일했던 샵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처음에 이제 스케줄 뭐 아침 7시 반에 출근을 하면 컴퓨터에 내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면 한 버튼을 누르면 나한테 작업이 배정이 돼. 랜덤으로. 근데 이제 이 랜덤이 무조건 랜덤은 아니고 내가 뭐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작업이 정해지는 거야. 각 제조사마다 트레이닝이 있고 그 트레이닝을 받는 거에 따라서 내 타이틀이 결정이 돼. 쉽게 말하면 하이브리드 테크니션, 뭐 마스터 테크니션 막 이런 게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업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네 말은 아무 타이틀이 없는 그냥 테크니션은 제너럴한 것만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테크니션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그 제너럴한 거 플러스 하이브리드 차량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마스터는 레벨이 모든 걸 할 수 올라가니까 있는 모든 거지. 차를 할 수 있고. 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 첫 번째로는 제네럴한 잡들이 일반적으로 하기 편한 것도 있고, 워런티나 이런 특정 잡들은 특정 트레이닝을 받아야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테크니션이 차라리 나은 경우가 생겨. 내가 아무것도 없는 테크니션이라 나는 35불이야. 근데 저기 마스터 테크니션이 다 트레이닝 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40불이라고 쳐. 그 사람은 40불이고 나는 35불이야. 근데 우리는 플랫 레이시잖아. 내가 일반 작업만 막 땡겨가지고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는 거지,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대충 그거 따지면 얘는 1년에 8만 불, 9만 불 이렇게 벌어. 근데 저기 트레이닝 받고 이런 사람은 난 시급이 40불인데 이상한 작업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루에 8시간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은 연수입이 좀 떨어지는 거지. 나는 시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이상한 것만 받게 되니까 차라리 트레이닝을 안 받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작업 배분 방식이 문제가 좀 될 수도 있는 거지. 두 번째로 말한 워런티는 제조사에서 자기네가 차를 만들 때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고객한테 청구하지 않고 제조사에서 비용을 들여서 그걸 수리해 주는 거를 이제 워런티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똑같은 잡이어도 워런티로 커버가 된 고객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조사에 신청을 해가지고 청구를 해서 제조사한테 돈을 받는 거야. 근데 이게 웃긴 게 똑같은 작업을 했을 때 그냥 고객한테 받을 때는 1시간 정도 청구를 한다고 치면 워런티로 처리해서 제조사에 그 작업을 받을 땐 얘네 기준으로 시간을 받는다. 근데 그게 항상 적어. 적는다는 의미가 뭐야? 적다는 의미가 예를 들면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1시간을 청구하는데 제조사에서는 0.7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메카닉 입장에서는 아니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더 웃긴 얘기는 제조사에서는 사실 제조사에서는 워런티 타임이 맞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고객한테 많이 청구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반대로는. 근데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워런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작업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더 많아.
페이퍼 같은 것도 작성해야 되고 걔네들이 뭐 하라는 거 다 해야 되고 또 이런 특정 사이트가 있어. 거기 가서 이게 그 문제가 맞는지 뭐 그런 거 다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뭐 걔네한테 청구할 때 써야 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고서 작성이라고 보면 돼. 이런 걸 다 작성해서 걔네한테 줘야 되니까 우리 할 일이 더 생기는 거지. 정말 실제적으로 차 딱 고치는 그 일만이 아니라 그 외에 추가적인 페이퍼워크가 생기는데 페이를 적게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다음에 또 다른 단점은 없어? 그냥 일반 직업이랑 비교했을 때는 작업 환경이 좋지는 않지. 특히 겨울에 이제 차 들고 아, 눈 녹아서? 눈 녹아서 물 떨어지고 그리고 염화칼슘 같은데? 가끔 막 입에 들어가면 막 짜. 오. 막 그런 거 막 뭐 만든 거지 맨날. 그래도 안전장치나 이런 건 잘 되어 있어? 그것도 샵마다 다르고 이게 플란레이트잖아. 모든 걸 챙기지 않아. 빨리 하려고. 아, 그것도 또 단점이 되겠다. 콜라네이트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안전이 최고야. 대부분 뭐 다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 지키다가 사고가 나는 거야. 사고가 왜 나겠어. 그 사람들은 뭐 사고 날 줄 알고 사고 나나. 그치. 또 없어? 이거는 뭐 나한테 생기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장점 중에 뭐 독립적으로 내가 다 결정해서 하니까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안 좋은 점은 내 라이센스로 내 이름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내 책임인 거야. 수당하거나 이런 적은 없지? 그러니까 너의 주변이나 들은 얘기 중에. 들은 얘기는 있어. 있어? 수를 당했어? 수를 당한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코트에 가가지고 자기가 한 작업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일이 생기긴 했었어. 그러니까 네가 한 말 중에서 장점은 플랫레이트.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네가 할 수 있다. 그리고 파트너가 없어서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수입도 지금으로서 나쁘지 않다. 단점은 그래도 또 플랫레이트. 그러니까 워런티 작업과 작업 배분에 영향을 받는 거지. 뭐 작업 환경이 조금 페이퍼 오피스잡보다는 좀 더럽고 시끄럽고 좀 다칠 확률도 있고 플랫레이트다 보니까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라이센스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나에게 책임 소지를 물을 수 있다. 그러면 누군가 너에게 자동차 정비사를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으면 이 장점과 단점을 따졌을 때 어떻게 생각해? 나는 앞으로 미래에 좋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시간을 점점 만들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 시간을 점점 만들기가 어려워? 차는 되게 많고 항상 잘 팔리고. 시간을 점점 안 주는 느낌인 거지. 차량 제조사 딜러십에서 일을 하면 일반적으로 오는 차보다 그런 작업들이 훨씬 많아. 워런티 작업이나 메인터넌스.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은 제조사에서 이미 정해진 시간만 받는 거야. 근데 그 시간을 자꾸 깎고 나 있을 때도 똑같은 작업이 시간이 깎였어. 아 그래? 이거 왜 깎는지 모르겠어. 아니 분명히 지금까지 1.5시간 줬는데 저기 어느 날 1.3시간이어야 되겠는데? 이유도 없이? 이유 설명도 안 해줘? 이유 설명이 없어. 그래서 너는 미래가 밝진 않는 것 같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좀 어프렌티스, 전이맨, 블루실, 레드실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정비사라는 직업이 갖는 장점과 단점, 또 플랫레이트, 워런티 이런 얘기를 좀 자세하게 했는데 그러면 자동차 정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일단은 이거는 내 생각이야. 내 의견인데 지금 당장은 뭐 자동차 정비사로 일을 하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하지만 이게 장기적인 미래로 봤을 때는 별로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만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한 게 이제 뭐 플랫레이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일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알게 되면 사람 성향 따라서도 다르니까 내가 이 플랫레이트를 좀 더 잘 이용을 해서 나한테 좋은 방향이 되게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면 지금 뭐 정비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플랫레이트가 나한테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거 말고 다른 쪽을 좀 찾아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런 데다가 내 개인적으로는 정비 말고 다른 것 괜찮은 거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추천하는 바이지. 이번 영상은
급발진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좀 우리가 다른 정비하는 직업에 대해서도 기회가 된다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는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니? 나는 퇴출했어. 축하한다. 안녕. 축하할 일인가?